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 김현 행정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저 행정사들이 그 민원 관련된 업무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기관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이제 보험회사 관련된 건데, 보험회사 관련되면 어느 기관하고 이제 있죠?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이제 민원 사항인데, 이게 그 손해사정사님하고 아마 이제 의뢰인이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업무를 이제 맡기면서 이제 손해사정사 하시는 그 대표님들도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업무 범위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하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이제 의뢰인들하고 이제 갈등이고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보니까는 이제 약관이나 이런 거를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정액, 이제 정률로 해서 어떠한 일정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예를 들면 뭐 장애가 뭐 3%에서 뭐 100% 이상만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조건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지급 비율에 따라서 이제 지급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사정사님들이 이제 손해사정서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뭐 좀 말씀드린 게 이제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좀 말씀드려야 되죠.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의 보험금 관련된 어떤 약관이라든가 이런 걸 잘 검토를 해서 손해사정서를 작성을 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보험건에 대해서 의견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험사에 제출하는 그 업무 범위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험사에 직접 담당자하고 전화를 해서 보험금 산정에 관한 어떤 보험금 관련해서 뭐 알선을 한다든가, 뭐 그 조정을 한다든가, 절충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뭐 보험금이 뭐 얼마 나왔는데 우리 얼마까지 해주세요, 뭐 이렇게 조정도 하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의뢰인을 대신해 가지고 보험금에 관련된 내용도 주고받고, 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충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위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손해사정사의 역할이 아니고요. 직접 전화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저희 행정사들은 다만 이제 전화를 해서 사실조사, 단순하게 어떤 사실에 관한 부분을 조사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보험 금액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서를 작성을 해서 근거를 남겨서 본인 의뢰인의 이름으로 협의서, 이제 저희 행정사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작성을 해서 그분 이름으로 작성을 해서 보험사에 보내서 그런 내용들을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협의 요청서, 보험금 청구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하는,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는 업무들을 해가지고 보험사하고 이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런데 손해사정사님들은 이런 업무가 안 됩니다. 이런 업무를 못하고 단지 손해사정서 그것만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의견이 있으면 이것만 작성을 해서 보험사에 보내는 역할까지, 거기까지입니다. 딱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보험금을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위법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민원을 이제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의뢰인은 그런 것까지 다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직접 알아서 하세요. 뭐 신경을 끄는 거죠. 관심도 없고. 이건 알아서 우리가 이분은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본인 이름으로 작성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작성도 해주지도 않고, 작성도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제가 보기엔 아마 그 손해사정사님이 아마 본인의 업무를 잘 알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서를 작성하거나 분쟁조정서 작성하는 그 업무 자체가 또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직접 그 부분을 또 제출하는 업무도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 행정사법에 따라서 행정사만 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행을 하면은 그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냥 의뢰인들한테 그걸 밀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이 거기서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또 그분하고 또 민원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들로 해서 있었던 사안인데요. 그래서 어떤 업무를 이제 맡길 때는 어떤 특정 자격사마다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 이제 소송을 하거나 이런 업무 범위들이 있죠. 세무사님은 세무서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정 업무를 한다든가, 전문 자격사마다 고유 업무들이 있습니다. 저 행정사들은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는 업무들이라든가, 행정 관련된 법률의 업무를 자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실을 조사를 하고 사실 확인된 사실을 증명하는 업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행정구제에 관련된 뭐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를 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업무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업무들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보내준다든가 또 내용 증명을 관련된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손해배상 청구서를 작성한다든가 합의서를 작성을 이제 도와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보험금을 청구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손해사정사님한테는 손해사정서 작성하는 것, 그것만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도움 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이제 손해사정사님한테는 손해사정서만 작성을 하고 그 이후에 민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행정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험사의 이유에 관련된 어떤 그 손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협의서 같은 거를 이제 저희는 이제 그분 의뢰인 이름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보내줘서 이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금융감독원의 의뢰인 이름으로 이제 분쟁 조정서라든가 민원서를 작성해서 도와준다든가 이런 업무들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무는 자격사는 자기 법에 따라서 하는 게 정도이지 그를 떠나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의뢰인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도와주는 것들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민원거리 들어와서 한 번쯤 이런 것들 한테 공유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융감독원의 어떤 민원이라든가 분쟁 조정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보험사의 어떤 보험금 청구서를 좀 잘 작성하고 싶거나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면 보험 관련된 민원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